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에서 순차적으로 3개씩 묶어서 더했대. 이렇게 또 다른 수열을 만든 거지. 3개씩 등차 수열에 연속된 3항을 더해서. 그러면 이거 뭐 수식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사실 굳이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 첫 번째, 이렇게 더한 거 두 번째, 이렇게 더해서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겠지. 이런 수열을 또 다른 수열인 KN이라는 수열을 만든 거지. 그럴 때 그 K 수열의 10번째 항에서 8번째 항을 빼래. 그러면 지금 얘네 값을 구할 수는 없잖아. 대신에 이제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 첫 번째 각각 첫 번째 애들의 차이를 보면 공차 3개씩 차이 나지. 그지? 그래서 요 하나당 3D씩 차이가 날 거야. 첫 번째끼리 비교했을 때. 근데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애들끼리도 봤을 때 공차 3개씩 차이 나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있는 애들끼리 봐도 공차 3개씩 차이 나지. 한 번 더. 그러면 그걸 다 더했잖아. 얘랑 3D 차이 나고 얘랑 3D 차이 나고 얘랑 3D 차이 나니까 이 전체 더한 거랑 이 전체 더한 거는 몇 D 차이 나겠어? 9D 차이 나겠지. 당연히. 물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수식으로 해도 돼. 즉 이거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의 합이잖아. 그럼 뭐 3A 플러스 3D겠지. 그럼 얘네들은 A 플러스 3D랑 A 플러스 4D랑 A 플러스 5D의 합이지. 더해보면 3A 플러스 12D지.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몇 D 차이나? 9D 차이 나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보면 보여야지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수열은 이 KN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이렇게 흘러가는 KN 수열이 있다 쳤을 때 이 KN 수열의 공차는 뭐다? 원래 수열의 공차의 9배다. 그러면 이때 K10에서 K8을 빼래.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을 빼라는 건 공차만큼 차이 나겠지? 근데 10항에서 8항 빼니까 공차 두 배만큼 남을 거야. 근데 애초에 K의 수열의 공차는 9D였잖아. 그럼 9D가 두 번 있으니까 18D겠지. 그럼 얘가 정답이야. 18D만 찾으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맨 끝에 하나 줬지. 맨 끝에 A10 마이너스 A8은 6이다. 원래 수열인 AN에서. 그럼 이거 뭐야 애초에? 2D지? 2D가 6이래. D가 3이구나. 그럼 D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4가 정답이겠다. 또 74번 말고 질문 뭐였지? 75번이었나? 75번 질문인 사람 누구니? 없어? 76이었나? 76 보자. 됐지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76번 이것도 뭐 비슷하게 돌아가겠네. 공차가 0이 아니랬고 A4랑 A5랑 곱한 거랑 A6이랑 A7이랑 곱한 거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얘들아. 등비잖아. 등차잖아. 등차는 어떤 수를 더하는 수열이잖아. 그럼 더하는 수열이니까 아까처럼 그 항끼리 더하는 걸로는 규칙성이 생겨. 어차피 그 항 하나도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더한 거잖아. 근데 그것끼리 또 더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더한 거 안에 또
걔네들끼리 뭉쳐서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했을 때 또 규칙성이 또 나온단 말이야. 더한 걸 더한 거니까, 그지? 근데 얘는 등차끼리 곱했잖아. 그럼 얘는 규칙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구조적으로 얘랑 얘랑 3D 차이 나니까 9D겠네. 각각 3D 차이, 3D 차이 나니까 덩어리끼리는 9D씩 차이 나겠네 라고 구조적으로 봤다면 얘는 그렇게 못해. 얘는 수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반대로 얘들아, 반대로 만약에 이 수열이 이따 하겠지만 등비라면 어차피 등비는 곱한 수열이잖아. 그럼 곱한 애들끼리 또 곱하잖아. 맞아? 얘들아?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에다가 일정 수를 계속 곱하는 수열이잖아. 근데 곱했어. 어떤 항이 곱했어? 곱한 수가 있었어? 근데 걔네를 또 곱했대. 걔네들끼리. 그럼 곱하기를 곱했으니까 또 똑같이 곱하기로만 구성될 거 아니니? 그러면 이 문제에서 AN이 등비라면 얘도 구조적으로 보는 거지. 그때는. 근데 얘는 등차니까 규칙성이 없으니까 수식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거지만 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처리를 하는 수밖에. 왜냐면 규칙성이 없거든. 왼쪽과 오른쪽에 규칙이 없어. 더한 걸 곱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언제는 이러고 언제는 왜 저렇게 푸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런 거야. 등차는 더해지는 수열이니까 더한 애들끼리 더하면 그냥 더하기만 쭉 연결되는 거니까 어차피 규칙성 유지될 거야. 뭐 공차가 몇 배가 된다든가 이렇게. 근데 이건 곱하기잖아. 그러면 안 돼. 더한 걸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수식을 써보면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그런 짓을 막으려고. 특히나 시간 모자라는 짓.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야. 청개면 이렇게 되지. A제곱 날라가고 한쪽으로 몰아주자. 뭘로 넣을까? 이거 일로 옮길게. 18D제곱 플러스 4AD 가 0. 이렇게 되겠지. 진짜 더럽네. 맞네.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쓰인 게 있는 거지. 뭐래? 공차가 0이 아니다. 공차가 0이 아니니까 D 날려도 되지. A와 D의 관계가 나왔다. A로 정리해도 되고 D로 정리해도 되고 편할 대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걸 보자. 하나 더 줬네. A11이 마이너스 121이래. 그러면 A11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바로는 A 플러스 10D인데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뭐 A로 정리할까? 4A가 마이너스 18D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D네. 그럼 A 자리에 얘를 쓱 집어넣어주면 몇이냐? 2분의 11D. 얘가 마이너스 121이다. 숫자 딱 들어맞겠네. 해서 D의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D가 나왔으니까 A 값도 나오겠지? 몇이냐? D가 마이너스 20이니까 11, 99. 끝.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SN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굳이 식으로 힘들게 살지 말고 공차가 되게 크지 않냐, 얘들아. 공차가 엄청 크면 그냥 써. 그게 편해. 그리고 이 정도는 알잖아, 얘들아. SN의 최대값 99부터 20, 20 빠지는 수열인데 그 수열을 언제까지 넣어야 최대니? 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양수가 나오니? 라는 거랑 거의 유사한 얘기지. 요만큼만 더하면 최대겠네. 그치? 이거 더하면 정답. 그럼 쉽게 양쪽 더하면 양끝 더하면 몇이냐? 110. 얘가 정답. 그래서 275.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얘들아, 아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식으로 굳이 하지 말고 그냥 해봐 라고 했는데 얘는 왜 그런 것도 없이 수식으로 했냐? 여기서 규칙이 나올 리가 없거든. 그 말이 이해되니 얘들아? 등차라서 그래. 등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겠지. 그냥 약분할 거야. 아마 이거 양변 나눌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규칙성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자, 177번 봅시다. 이런 건 어렵지. 177번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풀길 바래. 결국엔. 이거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그닥 막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거든. 자, 봅시다. 공차가 정수래. 당연히 쓰겠지. 자, 이 상태에서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SN은 그냥 일반적인 애야. 그냥 더하면 된대. N항까지 더한 거고. 자, TN이 문제인데, 내가 말했지 얘들아, 등차 수열, 특히나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 붙은 문제들 조심하라고. TN은 뭐냐면 각 항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더한 거래.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 수열이 AN이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라면 SN과 TN은 똑같을 거야. 맞나? 그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 경우가 아니면, 물론 그 경우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문제겠지. 그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무조건 커? 얘가 무조건 커. 양수랑 음수가 섞여 있으면 얘가 무조건 크겠지. 왜? 절대값 때문에 무조건 양수 될 테니까. 그지? 이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자. 자, 이때 뭐 구하라는 건 S15랑 T15 더하라는 얘기고, 이제 가조건을 해석을 해야겠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자, 첫 번째 조건. S7이랑 S8이랑 비교했을 때 S8이 더 크대. 다음 S8이랑 S9랑 비교했더니 S8이 컸대. 자, 그냥 더한 애야. 그냥 더한 수열의 합에서 S8이 S7, 즉 7항까지 더한 것보다 8항까지 더한 게 더 크대. 그 말은 얘들아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얘는 얘보다 8항을 추가해서 더한 거지. 그러면 8항을 더 더했더니 더 커졌대. 이 말이잖아. 그럼 이 정도는 너희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오잖냐? 8항은 양수다. 맞잖아. 8항이 양수니까 더했으니까 커졌겠지. 이 정도 이해되잖아? 그지? 그럼 요거 해석해보자. 8항은 양수야. 그러면 그걸 여기로 끌고 와보자. 자, 8항까지 합에다가 9항까지를 추가해서 더했더니 작아졌대. 이 얘기 아니야? 맞지 얘들아? 8항까지 합이고 얘는 8항까지 합에다가 9항 더한 거잖아.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작아졌어. 9항을 더했더니 작아졌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뭐야? 9항은 음수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됨?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거 보고. 괜찮니?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더 가자. 8항은 양수인데 9항은 음수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 수열은 마마구나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이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너희가 수열 어려운 문제도 풀려. 그리고 이거 다음 페이지에 이거랑 유사한 문제 있거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된 문제. 그거 너희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잘 돼야 돼. 자, 됐지? 나 첫 번째 조건 해석했더니 여기까지 나왔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 아, 이 수열은 8항까지 플러스 9항부터 마마마마마마. 이렇게 되는 수열이야. 다음, 나 조건. S11에서 T11을 뺐더니 마이너스 24가 나왔대. 자,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하는 건 좀 어렵고 얘들아. 요거를 녹여내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면 좋겠는데. 얘들아, SN과 TN은 A와 D가 모두 양수가 아닌 이상 둘은 다르겠지? 똑같을 때도 있을 거야. 근데 달라질 때가 있지. 즉, 얘들아, AN이 양수면 SN이나 TN은 똑같겠지.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 근데 AN이 어떤 항이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찾았잖아, 얘들아. 8항까지는 양수고 9항부터 음수야 라고 했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는 S11과 T11을 써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쪼개자. S11을 S 어디까지? 8까지. 왜? 8까지 양수니까. 에다가 A9, A10, A11 요렇게 잘라서 보자고. 이거 이해돼? 왜 이렇게 자른 거야? T11이 요거에다가 이건데 얘네 음수잖아. 얘네 음수잖아. 음수인데 절대값 붙어서 더하는 거니까 양수로 바뀌지. 부호 바뀌지, 결국.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든. 맞잖아. 이해돼,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되는 거? 다시. T11이라는 애는 각 항에 절대값 붙여서 더한다며. 근데 우리 지금 9항부터 음수인 거 찾았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 A1 양수니까 됐지? A1, A, A3, A4, A4, A5, A6, A8까지는 그대로인데 A9부터는 뭐야? 마이너스 A9, 마이너스 A10, 마이너스 A11 이렇게 갈 거 아니니? 음수니까 절대값 붙으면 부호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다고 마이너스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이렇게 8항과 나머지로 쪼갠 다음에 빼자고. 빼면 S11에서 T11 빼면 마이너스 24라며. 근데 얘네들은 똑같잖아. 8항까지는 양수라며. 양수면 SN이건 TN이건 양수까지 더한 건 변함이 없어. 똑같아. 절대값이 무슨 의미야? 얘가 사라져. 얘가 사라져. 그럼 얘에서 얘를 빼래. 빼. 그럼 뭐야? 2배의 A9, A10, A11이 되지. 그래서 A9, A10, A11의 합은 마이너스 10이고 조금만 머리를 더 써보면 아까 했었지? A10은 마이너스 4다. 등차 중앙에 의해. A9 더하기 A11이 2배의 A10이니까. 그지? 뭐거든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포인트였어. 하나 더 있다. 자,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10항이 마이너스 4라는 건 찾았어. 됐지, 얘들아?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우리한테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거 써볼게. 10항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공차 몰라. 공차가 음수인 건 아는데 공차가 정확히는 몰라. 그지?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있지. 이거. 8항은 양수인데 9항은 음수여야 돼. 근데 나 10항 알아. 그럼 이렇게 써보자. 쉬운 것부터 할게. 9항은 얘들아 얘에서 공차 한 번 덜 뺀 거지. 맞잖아. 9항 다음이 10항이잖아. 9항에서 공차 한 번 더한 게 얘잖아. 즉 10항에서 9항을 유추하는 거는 10항에서 공차 한 번 빼면 되지.
맞아? 근데 이거 뭐라고? 음수라고. 다음 한 칸 더 가자. 파랑. 파랑은 뭐야? 얘한테서 공차 한 번 더 빼면 되지. 근데 얘는 뭐야? 양수라고. 여기가 조금 어렵다. 여기가. 이거 이해됐을까? 그러면 요거 풀어보면 D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오고 요거 풀어보면 D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맞나? 이해됐어? 재훈이 이해돼? 재훈아, 그러면 공차는 몇이란 소리야? 왜? 이 사이에 숫자 널리고 널렸는데. 그치. 드디어 얘가 쓰이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의 정수는 마산밖에 없잖아. 잠깐만. 됐을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이게 이제 문제 푸는 두 번째였어. 이제 마지막 처리만 스마트하게 하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S15랑 T15랑 더한 값이야. 이것도 그냥 이거 다 구했다고 그냥 막 하지 말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 구조를 떠올려. 둘을 더할 거야. S15랑 T15를 더할 거야. 아까는 뺐고 더할 거야. 그럼 얘들아 구항 이후로는 더하면 사라지지 않을까? 맞잖아. 아까는 뺐으니까 파랑까지가 지워졌다면 지금은 더할 거니까 뒤가 지워지겠지. 구항 이유가. 내 말 이해됨? 다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쓰자면 S15는 1항부터 양수 부분 1항부터 8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9항부터 15항까지도 더한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더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겠지. 근데 T15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더하자고. 그럼 양수일 때는 얘랑 변함이 없겠지. 근데 음수일 때는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뀐다며.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 근데 더하자며. 더해봐. 여기 지워지잖아. 아까는 뺐으니까 앞이 남았다면, 아까는 뺐으니까 뒤가 남았다면, 뒤에 2배가 남았다면, 지금은 더할 거니까 앞이 2배 남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S15 더하기 T15는 뭐다? 1항부터 8항까지 더한 값의 2배다.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끝났지? 문제에서 준 거 우리가 잘 버무리면 되겠네? 우리 뭐 알고 있는 게 뭐야? 네모친 거 보이지? 10항이 마이너스 4야. 근데 공차는 마삼이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일반항 세우면 되겠네? 그러면 A10은 첫 번째 항에 9D 더한 건데 얘가 마이너스 4고 첫 번째 항 모르고 얘가 마이너스 27이네? 그럼 A는 23이네? 그러면 A가 23이니까 우리 저거 최종적으로 추가할 게 저거잖아? 그러면 1항과 8항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 나왔고 8항은 10항에서 공차 2번 빼면 되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하면 되겠다. 여덟 번째 항은 2네. 그럼 맞잖아 얘들아. 2 나오는 게 맞지. 우리 8항까지가 양수인 거 가까스로 양수인 거 맞잖아. 9항부터 음수 나오겠지. 맞네. 그러면 정답 2배의 S8이라고 쓸게. 1항부터 8항까지 합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23 플러스 2. 25.
3번. 됐을까? 요거. 자,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얘들아 넘겨보면 181번 요거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 좀 SN과 TN의 구조도 살짝 바꿔놔서 이거보다 어려워. 이거보다 어려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이것도 설명해 줄 거야. 해줄 텐데 천천히 하나씩. 일단 첫 번째. 다른 건 몰라도 얘들아 거기 뭐냐 가족권에 있는 거 요거 해석 좀 한번 해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SN과 TN이 정의되어져 있고, 자, 이때 이제 조건 해석합시다. 가에서 보면 S6과 S7을 비교했을 때 S7이 더 크대. 그러면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나열해봐. S6이라는 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쭉 가서 마이너스 A6까지 한 거고, S7이라는 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6까지 똑같은 다음에 마이너스 A7을 추가한 거잖아. 얘랑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얘가 추가된 거잖아. 얘를 추가했더니 커졌대. 그럼 이 추가된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치? 이 추가된 얘가 양수지. 그 말은 얘는 음수지. 맞잖아. 마이너스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마이너스 A7이 추가됐는데 커졌다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A7이 양수라는 거. 그러니까 A7은 음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아, 그러면 A7이 음수라는 건 얘네들이 싹 다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되면 양수 되지. 그럼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지. 영원히 양수겠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A7까지는 양수겠지. 얘네도 절대컴은 A7이 음수니까 얘네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달라질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지금 요거에서는 T는 일단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A7이 A7이 음수이다 라고 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S7이랑 S8이랑 비교했더니 S7이 크대. 또 똑같이 이렇게 이해해보자. S7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쭉 해서 마이너스 A7까지 한 거고, 얘는 그 S7까지랑 똑같이 오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A8 하나 더 추가한 거잖아. 얘가 추가됐잖아. 왼쪽에 비해 오른쪽은 마이너스 A8이 추가됐는데 그랬더니 작아졌대. 그럼 얘가 추가됐는데 작아졌다는 거야. 추가된 애가 0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A8은 양수지. 이렇게라도 이해하면 되겠지. 한 번에 그냥 딱 보고 판단이 안 된다면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가 나왔네. A7까지는 음수인데 A8부터는 양수야. 즉 이 수열은 뭐야? 풀 이렇게 돌아가는 수열이라는 거지. 몇 가지 됐을까? 즉 아까 내가 한 말을 이쁘게 쓰자면 이거지. 음수 이렇게 하다가 양수 이렇게 가는 수열이어야 돼. 그래야 문제에 써있는 요게 성립한다 이 말이야. 요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봐서 나 조건에서 tn 마이너스 눈으로 하자 그냥 넘길게. tn 마이너스 sn이 마이너스 98이래. 나 조건이 이거지. 그럼 얘들아 아까 그 구조를 떠올려봐. 지금 n 여기 n에다가 집어넣을 게 7 이상인 수여야 돼. 7보다 큰 수여야 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 건데, 그럼 얘들아 얘랑 얘랑 얘네 둘을 뺀다라고 했을 때 똑같으면 없어지는 거고 다르면 2배가 되겠지. 맞나? 그지? 그러면 요 SN과 TN을 봤을 때 이제 생각해봐 얘들아. A1과 절대값 A1이 같을 때는 A1과 절대값 A1이 같을 때는 A1이 양수일 때지. 근데 우리 찾은 게 어디부터야? 8항부터 양수라며. 그러면 7항까지는 얘네 둘은 다르겠지. 맞아? 왜냐면 7항까지는 음수니까. 이해돼서? 음수는 그냥 있는 거랑 절대값이랑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끼리 뺐어. 그럼 뭐야? 2배 되지. 맞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써볼게 얘들아. SN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쭉 가서 마이너스 A7까지 자를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갈게.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A9 마이너스 AN 이렇게 써도 되지. 괜찮아? SN을 잘라서 7항과 8항을 기준으로. 됐지? 됐지? 얘들아? 왜 자른지는 알지? 다음 TN도 그렇게 똑같이 해볼게. TN은 절대값인데 우리 알잖아. 7항까지는 음수야. 얘들아 그러면 음수의 절대값 좀 보고 바뀌지? 이렇게 해보자. 음수 절대값 아니 음수면 부호 바뀌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괜찮을까? 부호가 바뀌니까. 언제까지? 7항까지. 근데 8항부터는 양수잖아. 양수의 절대값 받자잖아. 그게 그거일 거냐?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변함없지. 위에 거랑 똑같겠지. 이 구조 이해됐을까? 7항까지는 음수니까 절대값 영향을 받아서 부호로 바꾼 거고 8항부터는 양수니까 절대값 있으나 마나니까 똑같이 썼다고. 괜찮아? 근데 뭐 하래? 빼래. TN부터 쓰는 게 좋은데. 그냥 하자. 아래에서 위를 뺄게 얘들아. 아래에서 위를 뺄게.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n이 7 이상이다 라는 말의 의미 이해됐어? 맞지? 어차피 n이 8이건 9건 10이건 100이건 1000이건 여기는 뭐야? 날라가. 맞잖아. 똑같은데? 똑같은 거 빼면 없어진다며. 맞지? 자 뺄게. 아래에서 위 뺄게. 마이너스 98은 아래에서 위 빼면 어떻게 돼? 2배의 A1, A2, A7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A1, A2, A7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49다. 근데 이거 7개 항이 1항과 7항, 2항과 6항, 3항과 5항 나머지 하나. 그러면 총 가운데 있는 A4가 지연아 몇 개 있는 셈이야? 이거 다 더하면 A4가 몇 개 있는 셈? 요런 건 돼야 돼.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은 알아야지. A4 몇 개 있는 셈? 두 개, 한 개. 됨?
드디어 나왔다. A4가 마이너스 7이다. 얘들아, 이런 건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이 문제는 못 풀 수 있지만, 알겠지? 이런 건 돼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썼다 지웠지만 기억 이 정도는 나잖아, 얘들아. 이거 구해서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썼어? 얘네들의 부호를 아니까 얘를 통해 공차를 몇 번 더함으로 얘네들을 만들어서 누구는 양수네 누구는 음수네라고 따져서 저 정수 조건 이용했었지. 기억나지, 얘들아? 할게. 자, A7은 A4에다가 공차 3번 더하네지. 근데 A7은 음수야. 다음 A8은 A4에다가 공차 4번 더하네지. 근데 걔는 양수야. 오케이? 그럼 요거 풀어주면 3D가 7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4D는 7보다 크다지. 그럼 D는 3분의 7보다는 작고 4분의 7보다는 큰 수지. 맞아? 그럼 4분의 7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큰 수 중에 정수 누구밖에 없어? 2.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음수 몇으로부터 2씩 더해지는 수열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었고, 그럼 뭐 원하면 뭐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런 거 구하는 건 일도 아니지. 몇 가지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답만 구하면 되겠네? 답은 S10과 T10을 더하시오. 자, 그럼 이 구조 다시 써먹자, 얘들아. S10, T10 쓸 거야. 근데 우리 7항까지 양수인 7항까지가 7항과 8항 사이가 부호 바뀌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눴었잖아. 근데 10항까지야. 근데 얘네들은 더 할 거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더한다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다면 어디가 사라지고 어디가 남아? 이번에 이쪽이 사라지지. 아까 뺐어. 아까는 뺐고 지금 더할 거니까. 맞아? 이번에 이쪽이 사라지지. 더하면. 그럼 여기만 살지.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는 게 누구겠어? 10항까지니까 8, 9, 10.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애들은 1항부터 7항까지는 어차피 지워질 애들이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해됐지? 이 뒤에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A9, 마이너스 A10이 남을 거고 이쪽도 똑같이 남겠고 그러니까 2배가 되겠지. 그래서 S10 플러스 T10의 값은 2배의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2의 A8, A9, A10이 되겠다. 그러면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마이너스 6의 A9다. 맞지? 요거 연달아 3개 있는 거 더한 게 3A9잖아. 그럼 A9만 보면 답 나오네? 나 A4 알잖아. 공차 알잖아. 끝났지? 그러면 마이너스 6에 A9는 A4에다가 공차 5개 더하면 되지. 4번. 니네 학교 시험 준비하면 이런 거 해야 돼. 됐지, 얘들아? 자, 다음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178번 봅시다. 178번. 그러니까 이런 거 오답 정리할 때 꼭 해봐. 자의적으로 하든 여기 와서 타의적으로 하든.
178번은 아까 풀었던 거에 비하면 쉽지. 귀엽지. 자, 봅시다. 첫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에 뭐 당연한 얘기 있고, 이때 결론은 뭐야? n 값이 몇이건 간에, 즉 몇 항까지 합이건 간에 그 항까지 합이 항상 300보다 작으려면 A는 몇 가지는 가능하니?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랬으니까 6씩 계속 작아지는 수열일 거야. 그럴 때 여기 있는 수열을 몇 항까지 더하건 간에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더했을 때 항상 30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려면 A는 몇부터 가능하냐? 이 얘기지. 어디까지 가능하니? 이 얘기야. 상황은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첫 항 공차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SN이 항상 30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얘는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그치? 첫 항조차 모르니까. 그 추가적으로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진짜 하기 싫지만 SN식을 잡아주자.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n-1의 d다. 이게 SN이잖아. 이 자체로. 그지? 그러면 살짝 계산 한번 해주면 2분의 n 곱하기 2a 마이너스 6n 플러스 6이지. 그럼 2로 나눌 수 있겠네? n 곱하기 a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얘가 SN. 즉, 이제 쓸게. 내가 찾는 SN은 이거 전개할 거야.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n 이라고 생겨 먹었는데 n에 대해서 정리했어, 얘들아. 얘가 SN이야, 그지? 근데 얘가 300보다 작아야 돼. 항상.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수열을 떠나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하리나? SN이 항상 300보다 작아야 된대 라고 해서 식 썼어.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문제야? 배웠잖아. 절대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그치? 또는 2차 부등식에서 특이한 2차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넘겨보면 얘들아, 문제 보이지 얘들아? 넘겨보면 3n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n 플러스 300이 항상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숫자가 좀 더럽거든? 맞나? 3591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를 눈 딱 감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나거든? 무슨 생각하지 알아? 이거 어떻게 찾아? 라고 생각하겠지?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 근데 그 방법 보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뭐가 맞을지. 자, 그래서 요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3보다 크고 57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걸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이니까 정답은 56.
이렇게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근데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풀이상 요거 인수분해하기가 좀 그지 같다라는 단점은 있지. 숫자가 워낙 커서. 자, 그러면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 이 식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아. 당연하지. SN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 방법. 자, 얘들아, 결국 우리 찾고 싶은 건 뭐야? N이야? A야? A지. 그지? A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자. 난 지금 N에 대한 부등식으로 봤지만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일단 넘길 거 넘기고 나눌 거 나누고 뺄 거 빼면 되겠지. 그래서 N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항수니까. A의 범위 나왔다. 그지? 됐어? A 범위 나왔잖아. 나 지금 A의 최대값 알고 싶은데. 그럼 보이나? 산술기야. 얘의 최소값이 57. 그럼 얘가 57이다 라고 한다면 A는 57보다 작다니까 A의 최대값은 56.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라리 이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뭐가 됐든. 자, 여기 더 질문 있을까 혹시? 78, 81 빼고? 없으면 넘겨서 82부터 85까지 질문. 85번? 너 계산 귀찮아서 그러지. 여기서 뭐 사실 이 문제 푸는데 건질만한 거는 일단 첫 번째 크게 봤을 때 너희가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집합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수열에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되길 바라는 건데 항의 개수 세는 거, 그 정도?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집합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지.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12나 1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세 자리 자연수를 다 더하래. 야, 근데 이거 문제를 역으로 바꿔서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랑 18로 나누어 떨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은 구할 수 있잖아. 쉽게 말하면 다른 더 쉬운 중딩스럽게 말하면 12의 배수랑 18의 배수 더한 다음에 공배수에 해당되는 36의 배수를 빼버리면 나오겠지. 나누어 떨어진다라면, 그지? 근데 얘는 반대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규칙이 없어. 없잖아, 그지? 한두 개야? 1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인수, 11인수까지 세야 되잖아. 이거 언제 세고 언제 세?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첫 번째 개념, 집합에서 배웠던 여집합 써야지.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직접적으로 못 구하니까 전체에서 구하라는 걸 반대 방향을 빼버리는 게 여집합 개념이었잖아. 그치? 맞나? 얘들아?
적어도 문제 풀 때 했던 거. 기억남? 적어도 문제 풀 때 했던 그거. 그래서 여집합 개념을 갖고 올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시 쓰자면 이런 거지. 모든 세 자리 수의 합에서 지금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더라? 12와 1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이 합이야. 근데 10이랑 1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반대 방향 12와 18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을 전체에서 빼버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 더한 거에서 12 이렇게 쓸게. 아, 귀찮다. 12의 배수랑 18의 배수랑 더할 거야. 됐어? 왜 이래? 여기서 36의 배수를 빼야지. 요 개념이 뭐야? 합집합 개념이지. 됐을까? 구조가 이해되면 돼. 일단은 다 더한 거에서 12로 나눠 떨어지는 수랑 18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합을 구할 건데, 그 12와 18로 나눠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이걸 떠올리게 한다면 이거지. 12 또는 18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의 합이니까 합집합. 그래서 두 개 더한 거에다가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 빼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합의 개념은 끝났고 이제 진짜로 더하면 되지. 자, 모든 세 자릿수의 합은 당연히 100부터 999까지 더할 거야. 이건 그냥 더하면 되지. 그럼 더할 때 항의 개수만 잘 세면 되지. 어차피 이거 101, 102, 103, 104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양쪽 끝 항이 얘네 둘이니까 얘네들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얘네들 더하면 1099고 항 몇 개 있냐? 100부터 999까지 숫자 몇 개? 900개. 900개. 이렇게 되겠네. 됐죠? 에서 자, 12의 배수인데 지금 세 자릿수야. 기본은 깔려 있어야 돼. 자, 이런 거 항의 개수 셀 때 좀 이쁘게 세자고. 다 쓸 수는 없잖아. 자, 12의 배수 중에 세 자릿수 처음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 12 곱하기 9지. 맞아? 그럼 12 곱하기 이렇게 쓰자고. 계산하지 말고. 항의 개수 세야 되니까. 자, 12 곱하기 9부터 언제 세 자릿수가 끝나는지를 이거는 생각해야지. 이건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라고 세보니까 얘가 12 곱하기 83까지. 이렇게 돼. 여기까지가 세 자릿수야. 그러면 얘네들의 합도 써보자. 그럼 얘가 108이고 얘가 어디냐? 996. 이건 뭐 니네가 계산했지. 난 이거 풀려고 계산 다 하는데. 그러면 괜히 건 거 아니지 얘들아? 얘랑 더해서 2로 나누고 항의 개수만큼 곱하면 되지? 쓸게. 2분의 108 더하기 996. 여기 항의 개수만 쓰면 되지 얘들아. 항의 개수 찾으려고 이거 쓴 거야 얘들아. 12 곱하기 9부터 12 곱하기 83이니까 9에서 83까지 숫자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되잖아. 문제 알겠지 얘들아? 그럼 9부터 83까지 숫자 몇 개냐?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잖아. 몇이야? 75. 숫자 계산은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집합의 개념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든다 이해돼야 되고,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더할 때 숫자 너무 큰 애 신경 꺼. 그거 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한테 오늘 원하는 건 요 항의 개수를 좀 이쁘게 잘 구하자고. 항의 개수를. 그러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알겠지? 두 번째 거 나왔고, 다음 요거 18의 배수.
그럼 18 곱하기 몇부터 18 곱하기 몇까지인지 한번 보면 되지. 이건 찾아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18 곱하기 6부터 18 곱하기 55까지.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108, 얘가 990.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항의 개수는 6부터 55까지의 개수. 몇 개냐? 50개. 마지막 36의 배수. 36 곱하기부터 36 이렇게 되고 36 곱하기 3부터 27까지 계산하면 얘 108, 얘가 972.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항의 개수 25개. 그래서 요거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정답. 구조 좀 이해됐지? 얘들아? 저러고 산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더라.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이 43만 9,200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얘들아, 이 숫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낸다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주면 이 정도는 간편하게 풀어야 돼. 오케이? 세 자릿수니까 좀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큰데 두 자리 자연수다라고 하면 가볍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렇게 상상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 더 없으면 넘겨서 89번 말고 질문 있니? 없지? 89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89번은 뒤로는 딱히 할 거 없겠다. 자, 89번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